노션 하나로 연봉 3배 이상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션 공식 컨설턴트이자 협업툴 컨설팅 기업 시리얼의 대표 전시진님인데요. 노션 공식 한국 사용자 모임을 하게 된 계기, 노션 본사와 협업하게 된 배경, 그리고 1인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리얼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시진입니다. 노션이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과 같은 협업 도구를 기반으로 조직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주는 강의, 컨설팅,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서울에 오기 직전에는 초밥집을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저는 초밥집 그만두고 전 회사에 합격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총 2년 4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고 지금은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하셨던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지금은 슬랙이라는 도구가 유명한데 한국에서 슬랙과 비슷한 잔디라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이고 한국판 슬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사에서 마케팅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한 3년 가까이 일을 하면은 이직을 생각한다든지 하는데 창업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창업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씩 들어왔었어요. 직장인일 때에도 강의나 컨설팅이나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는 일이 조금씩 들어와서 제 평일에 강의를 해야 되면 휴가를 쓰고 갔었고 주말에는 작업해서 주말에 따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일을 좀 해오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남아있는 일정들만 좀 해결하고 다시 이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게 그러면 시장에 니즈가 먼저 이제 있으셔서 그게 창업으로 이어진 케이스 같은데 네. 어떻게 그분들이 신님을 알고 강의나 컨설팅 의뢰를 오셨나요? 처음에는 그 노션 공식 한국 사용자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운영자이자 관리자니까 그걸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많이 왔었죠. 이제 그 당시에는 노션 사용자 그룹이 없었고 제가 만든 게 우리나라 최초의 커뮤니티여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죠. 지금도 4,800명 명 정도 있고. 와. 거기서 강의도 하고 질문 올리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덕분에 강의나 컨설팅 정도 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노션 사용자 모임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는지 저도 처음에 노션을 좀 더 알아보려고 했을 때 거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이걸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시즈님이셨고 네. 그 커뮤니티를 어떤 계기로 운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에버노트를 먼저 썼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에버노트를 6년, 7년 정도 사용을 했었죠. 근데 그때 에버노트의 사용자 모임이 엄청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쓰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코엑스에서 컨퍼런스도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에버노트가 한국에도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우연히 이제 브런치에 있는 글을 보고 노션이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에버노트랑은 좀 다른 장점들이 보이길래 이것도 에버노트처럼 활용 사례를 공유하면 더 재밌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당연히 이때 유명한 시점이었는데 네이버 카페를 만들면 접속하는 게 제가 귀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버튼을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 로그인도 해야 되고 카페도 눌러야 되고 카페 중에 목록에서 또 그걸 눌러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뭐가 눌러야 되고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피드에 뜨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접근성이 불편하고 귀찮은 곳이었어요. 접근성이 편하고 제가 자주 들러다 보는 곳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페이스북 그룹이어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6개월 정도는 그냥 방치를 해뒀었어요. 가입 승인이 들어오면 승인 버튼만 광고하는 사람이랑 외국인들 빼고 승인 버튼만 눌러주는 일들만 했었죠. 처음에는. 커뮤니티가 처음에 그렇게 관리하다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계기나 그런 포인트가 있었나요? 제가 뭔가를 딱히 했다기보다는 노션 자체가 인기가 국내에서 많아졌습니다. 물론 뭐 제가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페이스북 그룹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다 했다고 하기보다는
노션 자체가 국내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처음 쓰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싶은데 또 공간이 없다 보니까 페이스북 그룹 찾아서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만든 거지 커뮤니티를 선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전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줄 알았거든요. 초반에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좀 어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이 없을 때였죠. 퇴사하고 나서 특히 겨울에는 제가 일이 없더라고요. 강의를 위주로 하는데 강의랑 컨설팅 컨텐츠 제작 3개 중에서 가장 제가 화랑이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는 강의거든요. 강의가 없을 때에는 컨설팅이나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의가 줄어들면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강의가 없을 때는 일이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사업자 내고 첫 해 겨울에는 컨설팅도 없었던 시기여서 되게 불안했어요. 어느 정도 날이 따뜻해지면 일이 좀 들어오거든요. 예, 친한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이 없을 때는 마음 편하게 컨텐츠를 만들면 된다. 그 컨텐츠 덕분에 또 일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해부터는 일이 없어도 일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유튜브를 했어요. 영상 편집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런치에 글을 좀 쓰거나 노션에 구글에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거 검색했을 때 CN님 홈페이지가 자주 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게 그만큼 좀 공들여서 쓴 콘텐츠들이 네. 이제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강의나 컨설팅이 이제 좀 들어온다고 느꼈던 시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 언제쯤이었어요?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네. 강의라는 게 이제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걸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딱히 들지 않았어요.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일을 주로 받는 편이지 제가 만들어서 했던 편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랑 매출의 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컨설팅이 60% 정도 되고 강의가 40% 정도 돼요. 추가로 이렇게 뭐 수익 모델이나 생각하시는 모델도 있나요? 컨설팅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컨설팅이 아무래도 저희 매출 비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보니까 컨설팅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 컨설팅이 포션이 더 넓힐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강의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컨설팅을 하면은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컨설팅의 비중을 더 높이고 컨설팅을 고도화시키면서 템플릿의 퀄리티까지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고도화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고도화는 강의를 500번 이상 강의를 했는데 강의의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강의 만족도 조사도 접수 높게 나오고 컨설팅을 할 때 강의를 좀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온라인 컨텐츠도 만들다 보니까 온라인 VOD로 만들어서 컨설팅 하는 분들한테 같이 제공하는 식으로 단가를 높이는 방식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쌓였던 콘텐츠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컨설팅 해오셨던 고객들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공통적인 조직의 규모, 인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보통은 한 10명에서 30명 사이가 가장 많이 연락을 주셨고요. 10명 미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 대기업 내에서 30명 미만인 소규모 조직이 우리 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간 케이스들이 많아서 70명, 100명 이런 기업도 있기는 했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로 그런 분들은 어떤 니즈가 있으셨나요? 대부분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다, 잘 관리하고 싶다가 가장 큰 니즈였어요. 엑셀이나 한글, 워드 이런 걸 쓰시다가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가장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 문서로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관리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협업 도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 파악하고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이런 걸 원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노션을 도입을 해서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반면에 네. 연령층에 따라서 노션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죠. 조직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높은 조직이거나 아니면 전통 산업들, 뭐 제조업이나 뭐 제약, 금융 이런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노션을 주로 다룰 뿐이지 노션만 쓰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그 조직에는 노션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플로우나 스윗이나 슬랙만 쓰셔도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노션만 추천드리진 않아요.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는. 네, 수많은 협업 도구들 중에서 현재 상황을 해결하시려면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도 이 상황을 해결하시려면 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 지금 해결하시면 노션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컨설팅 하지만 비슷한 니즈가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한테 어떤 협업툴이 맞는지 이걸 가늠을 좀 하기가 주관적이니까 어느 협업툴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또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저도 시장에서 그렇게 고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MS 365도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도구들을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추천해주면 그걸 자세히 파고드는 형태가 제일 적합한 편이죠. 컨설팅 하시면 조직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규모가 뭐 30명이다, 40명이다 했을 때 노션을 이해하고 쓰시는 정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기초 강의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기초 강의를 추가를 하고 고급 강의가 필요해요. 그럼 고급 강의도 같이 넣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육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워크샵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네, 아무래도 강의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템플릿을 세팅하고 템플릿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기초 강의와 중급, 고급 강의까지 같이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이런 협업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사스들이 계속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션도 같이 입문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조직들이나 개인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션 크리에이터도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어요. 체감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그 노션 본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노션 프로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프로라는 타이틀은 딱 2명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책을 쓰신 분 딱 2명. 국내 유일 2명. 네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처음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프로가 이제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엠베서더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엠베서더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지금은 한 13, 14명쯤 되는 것 같아요. 노션 내에서는 엠베서더들이랑 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서티파이드 컨설턴트라는 게 또 있어요. 엠베서더들 중에서도 노션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은 엠베서더가 아니지만 노션을 훨씬 더 잘 다루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이 끌어올려지면 서티파이드 컨설턴트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컨설팅 하는 테스트와 객관식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를 하면 서티파이드 컨설턴트가 되어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해서 통과를 하면은 서티파이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픈 단톡 같은 거 만들어서 mek 들어있고 거기서 노션 강의를 엄청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메이라는 아주 탄탄한 사람들이 있어도 해외에서는 이 사람의 활동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해외에서는 최소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한 매체들에서 구독자가 있다거나 팔로워가 있다거나 해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이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노션 본사랑 처음으로 협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페이스북 관리자라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메일 막 주고받고 메신저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연이 되어서 노션 프로도 하고 노션의 한국어 런칭이 2026 8월에 했고 그때 이제 그 프리랜싱 계약을 해서 한국어 이벤트도 같이 기획하고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확실히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관리했던 거를 거기서는 높게 영향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네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였으면 이제 그쵸. 우리나라에 그냥 전유물 이었을 뿐인데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노션 사람들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건 알지만 그 네이버 카페에 좀 더 집중했다면 가지지 못했던 결과물이 있죠. 그렇죠. 어떤 채널에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냐도 되게 재밌네요. 노선 보자와 이어져서 이런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기회니까. 그렇죠. 운이 좋았죠. 노션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증가하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하고 있던 영역을 이 시장의 파이가 한정돼 있는데 비중이 좁아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처음 컨택을 했던 업체인데 단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다른 분한테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한테 갔던 건데 뭐가 안 맞아서 저한테 오면 강사끼리 경쟁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만 명한테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새로운 웹에서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또다시 미칠 수가 있어서 영향력의 넓이는 점점점 파이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넓혀놓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제 컨텐츠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될 수 있는 건 그렇죠. 저 혼자 활동하고 있으면 제 것만 보는 사람들만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만의 캐파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캐파 속에서 돌던 사람이 또다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강의나 컨설팅 할 때 제 유튜브만 보라고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더 보라고 하거든요. 제 거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제 말투나 성격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그 도구 자체를 좋아하고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또 제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의 내용이나 기술이 제가 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시면 사람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시장 자체가 1인 기업도 많아지고 온라인 셀러분들도 엄청 코로나 시기에 많아지면서 이런 니즈들이 파생돼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계속 노션 템플릿 시장도 커지고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강의 문의도 그만큼 기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1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1인 기업,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한계점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퀄리티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제가 보고 있는 정보나 컨텐츠의 그 내용들,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뛰어넘기가 힘든 거죠.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만 뛰어넘기가 힘든 거죠. 내 실력은 여기까지, 내 능력은 여기까지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혼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볼 수 있는 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1인 기업이 1인이기 때문에 그 1인이 아프면 이제 기업이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아프거나 내가 뭔가 어디 다른 데 가 있다거나 그러면 사업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도 끊겨버릴 테고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프리랜서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회사를 좀 키워보거나를 고민하고 있고 아니면 진짜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더 강력한 자동화를 만들어서 더 선순환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비슷하게 고민을 하던 지점이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같은 일이니까. 네. 그리고 솔루션도 비슷해요. 회사로서 뭔가 가져갈 것인가 네. 아니면 진짜 자동화의 끝을 볼 것인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쪽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3년 안에 협업들 컨설팅 펌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뭔가 고군부터 해봐야 되는 건지 이 방향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지금 여전히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네, 해외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저도 자동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회사를 처음에 내가 1인으로 시작했는데 회사를 키웠다. 사람들을 모으면서 회사를 키웠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디서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이것부터 막막하잖아요. 너무 막막하죠. 자동화는 저 혼자 고민하고 이것저것 도구 써보다가 괜찮으면 그것 더 발전시키고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나 혼자서 컴퓨터만 주구장창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다. 좀 더 접근하기 편한 거는 자동화 쪽이죠.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건 사람들한테 교육도 해줘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나랑 완전 다른 일을 하는 파트너를 만났다면 그 사람과 또 케미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이런 고려할 상황들이 많은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봤던 사례인데 플러스 X라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잖아요. 창업자 5분이 각자가 맡은 영역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서로의 레버리지를 하면서 전문화된 디자인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회사의 형태로 간다면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하는 수준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다루거나 슬랙을 다루거나 아니면 제피어 같은 노코드 API 서비스를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노션이랑 엮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협업들 컨설팅 펌처럼 진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AI나 챗GPT 활용에 대한 부분이 실무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협업들뿐만 아니라 AI로 융합적으로 해서 고객사한테 솔루션 제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폭이 넓어질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개발을 하시는 분을 같이 하고 싶기도 해요. API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할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API를 활용해서 노션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 노션에 있는 데이터를 구글 시트나 어디로 뺀다든지 개발자 지식들도 좀 필요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 좀 아쉽고 디자인을 잘 하신다면 디자이너 분이랑 제가 템플릿을 만들면 그 템플릿을 예쁘게 바꿔준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해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좋습니다. 저부터 일단 강의나 컨설팅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바쁠 때는 또 너무 많이 바쁘잖아요. 일정 관리나 이런 게 너무 중요할 텐데 시인님은 그럼 정작 어떤 협업 툴이나 도구를 써서 일정 관리나 시간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건 캘린더고요. 구글 캘린더를 기반으로 다른 캘린더를 파생시켜서 써요. 지금은 비지캘이라는 캘린더를 쓰고 그것도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비지캘이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구글 캘린더만 쓰셔도 됩니다. 구글 캘린더가 아니라 그걸 쓰시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위젯의 디자인이나 커맨드를 입력하는 UI UX가 편해요. 비지캘이 더 편해요. 이런 일정들도 다 비지캘로 뜰 수가 있고 캘린더로서의 기능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UI UX가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션 캘린더가 새로 나왔잖아요. 노션 캘린더는 안 쓰세요? 네. 노션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의할 때 씁니다. 노션 캘린더는 전에 써봤는데 나쁘진 않던데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비지캘과 비교하면 비지캘의 핸드폰의 위젯, 애플워치의 위젯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 핸드폰에서 뭔가 입력할 때 한글이 좀 씹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UI UX가 불편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 원래 기능 자체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일정들을 캘린더로 같이 띄워주는 거다라고 되는데 그 캘린더 내에서 제가 일정 관리를 딱히 하진 않아요. 저는 아키플로우라는 도구를 같이 쓰기 때문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할 일들이 노션 캘린더에서 같이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할 일들이 아키플로우로 들어가면 아키플로우에서 그걸 타임 블로킹으로 일정이랑 할 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그 일정과 할 일들은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되고 구글 캘린더는 비지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디지컬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고급용으로 들어왔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아키플로우 툴은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 네, 맞아요. 어떤 툴인가요? 정확하게는 할 일을 관리하는 툴인데 할 일을 관리하면서 일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요. 할 일과 일정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글 캘린더에도 할 일 관리가 있고 일정 관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걸 쓰시나요? 몇 가지 도구들을 연동시킬 수 있어요. 아키플로우 하나에서 구글 캘린더도 연동할 수 있고 투두이스트라는 할 일 관리 앱도 연동할 수 있고 지메일도 연동해서 지메일에서 별표 버튼 누르면 그 메일 자체가 할 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줌도 연결할 수 있어서 일정을 만들 때 줌 링크를 자동 생성해서 거기에 띄워버릴 수도 있고요. 저랑 미팅할 때도 그게 저한테 메일로 맞아요. 아키플로우로 하시죠. 맞아요. 다 그겁니다. 제가 쓰는 이유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돼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할 일을 만들면 그 할 일들이 아키플로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션 할 일들이 아키플로우에 할 일 목록으로 떠 있으니까
그 할 일들 보면서 제가 할 일을 완료할 수 있고 그 할 일들은 또 캘린더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할 일들을 드래그해서 캘린더 속에 이동을 시켜 놓으면 캘린더에 일정으로 등록이 돼버리거든요. 할 일 자체가 락이 걸려서 제 일정과 함께 동시에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노션도 있고 캘린더도 있고 지메일도 있고 이렇게 좀 파생되어서 따로따로 접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키플로우 통해서 통합 관리를 하면 되는 느낌이네요. 예, 도구를 여러 개 쓰는 이유가 각 도구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도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도구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노션, 구글 캘린더, 아키플로우, 비지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연동이 되니까 자동으로 최소한 늦어도 1분 안에는 다 뜨거든요. 화면 내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각 목적에 맞게 협업체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노션에 들어가서 일정 관리랑 할 일 관리 다 보고 일정만 볼 때에는 비지컬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할 일 볼 때는 아키플로우 들어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노션 캘린더에도 있지만 아키플로우에도 쉐어 어베일리비리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링크 드렸던 것처럼 링크 드리면 제 캘린더들에서 비어있는 시간들만 보여주고 상대방이 그 시간 클릭해서 제출을 누르면 저랑 일정이 잡혀서 캘린더에 제 일정 등록되고 상대방도 구글 주소라면 구글 캘린더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서로 시간 조율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줌링크까지 뭐 생성을 한다면 맞아요. 그런 자동화까지도 되네요. 네, 줌 링크 자동 생성돼서 보내져서 장소가 줌 링크로 떠서 캘린더 알림 울리면 클릭해서 바로 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일이 뭐 카톡으로 줌링크 따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들이 엄청 단축이 되네요. 메일도 자동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그걸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 유료 서비스인가요? 유료입니다. 한 달에 $15인데 소프트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비쌀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업무를 많이 덜어준다라는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격은 비쌀 편이 아니라는 것도 느낄 수 있죠. 듣다 보니까 툴을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금액이 또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쓰고 계신 툴들을 합하면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보통 쓰시나요? 한 20만 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유료로 결제하는 게 지금 캔바, 원패스워드, 아키플로우, 셋앱이라고 한 번만 구독하면 250개 앱을 쓸 수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한 달에 $10 정도 해서 이렇게 제가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은 3년 안에 협업툴 컨설팅사를 만드는 거일까요? 그 목표가 1차 목표가 될 것 같아요. 협업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고객이 오면 고객에게 맞는 협업툴들을 진단해주고 진단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원하신다면 세팅도 해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강의도 하는 이런 형태. 지금은 제가 노션으로 하는 형태가 협업툴 전반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회사라고 하면 고용을 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비에 대한 부담도 가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협업을 통해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그런 형태로 많이들 일을 하시니까. 네. 시님이 가지고 있는 형판이랄까 명성이라도 노션에서 공인된 공식 컨설턴트니까 그걸 통해서 고객 유입을 이끌고 여기서 인증된 컨설턴트를 또 보내서 수익 쉐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강의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일정이 안 되는 곳이라면 파트너 강사님을 보내서 서로 이제 분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은 시도는 몇 번 해봤지만 다른 파트너님이랑 같이 하면 수익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보다 컨설팅을 잘하는 분이라면 혼자 맡겨도 되는데 굳이 저랑 같이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싶기도 해서 오히려 저는 노션 컨설팅을 잘하는 분이 아니라 노션은 내가 할 테니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잘하는 분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내가님처럼 그쵸. 제가 못하는 부분을 하시니까 둘이 합쳐서 같이 들어가면 저는 이거 하고 네오슬림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컨설팅이 되잖아요. 근데 노션 컨설팅을 혼자서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이라면 혼자서 하시면 되니까 같이 협업으로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예 노션 컨설팅에 손을 떼고 그분이 이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거라면 제가 밀어줄 수는 있죠. 우리 회사에 매출이 되어서 고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다 배워서 나가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술을 가르쳐주면 금방 배워서 나가니까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컨설팅을 해서 월급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면 개인에 따라서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거면은 내 기술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를 차리는 게 훨씬 더 고객한테도 다양한 주제랑 콘텐츠를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시즈님은 일이 안 들어오는 시기, 불안감이 찾아오는 시기에 오히려 콘텐츠 제작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큰 공감이 갔습니다. 툴과 노션의 진심인 시즈님의 콘텐츠는 시리얼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